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방송 메디컬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전 세계에 인수를 전파하는 서울시 나눔 의료 사업을 소개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는 광주광역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담석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손과 팔의 장기 이식법 운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일회용 수술용품 재사용으로 인한 수술 환자의 수술실 감염이 여전히 비상입니다. 햇볕에 타 붉어진 피부에 얼음을 대면 역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복제약이 난립하는 한국의 관리 규제가 허술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행하는 글로벌 나눔 의료 사업이 전 세계 의료 후진국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수준이 낮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초청해 질병도 치료해주고 관광도 시켜주는 사업인데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의료 관광을 명목으로 한국을 찾아 우리의 선진 의료 기술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서울시의 글로벌 나눔 의료 사업 참가자들도 그런 의료 관광객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글로벌 나눔 의료 사업은 지난 6월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서울 의료 관광을 주제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 지역의 의료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시가 환자와 보호자의 항공료, 체류비 등 초청 비용을, 의료기관은 치료비를 각각 지원합니다. 의료 나눔을 실천하고 우수한 국내 의료기술을 알려 서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글로벌 나눔 의료 사업을 위해 서울 소재의 협력 의료기관 61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3곳의 의료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첫 나눔 의료 사업 대상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5개월 여자아이 아디아. 99개월을 가진 아디아는 가정 형편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99개월 수술은 총 2번 진행되는데 아디아는 나이가 어려 우선 구순혈 수술만 진행했고 9개월 수술은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의 대상은 사할린 강제 이주 고려인 2세인 신찬아 씨.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기 위해 입국한 신찬아 씨는 1급 시각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신찬아 씨는 입국 당시 휠체어에 의존하던 것과 달리 2발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카자흐스탄의 만 2세 여자아이 태아입니다. 태아의 병명은 후두 유두종. 후두에 사마귀가 생기는 병으로 사마귀가 기도를 막으면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입국 당시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던 태아는 수술 후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이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몸이 회복된 후 서울 시내를 관광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진 기술을 만끽하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대가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그런 관광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관광 체험을 하시고 마음껏 즐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완치되셔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글로벌 나눔 의료 사업은 올 하반기까지 계속됩니다. 메디컬TV 박점미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상태도 좋고 의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의료 공공 분야 전문 컨설팅 회사인 엘리오&컴퍼니에 따르면 지자체별 건강 성과, 질병 예방, 의료 효율, 의료 공급 등 4개 영역 25개 세부 지표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81.1점으로 2년 연속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광주는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 수가 전국에서 제일 적고 당뇨 환자도 전국에서 3번째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광주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과 탄탄한 인프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흡연율은 전국 최저이고 비만율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습니다. 의료 공급 부분 역시 인구 10만 명당 병상수 2,545개로 1위, 의사수 347명으로 전국 2위 등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대전과 서울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면 담석증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유승호 교수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병원 종합건강검진자 14만 7,237명을 대상으로 운동량과 앉아있는 시간, 담석증 유무를 추적 조사한 결과 운동량과 관계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있을 경우
5시간 미만 앉아있는 사람에 비해 담석증에 걸릴 확률이 무려 15%나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오래 앉아있으면 전신의 근육이 수축해 근골격계에서 지방을 대사하는 효소가 억제되면서 담낭으로 콜레스테롤 배출이 많아져 담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손과 팔의 이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른 세부 운영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손과 팔의 기증 기준은 기증 의사를 밝힌 뇌사자가 심장, 간장, 신장, 폐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를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손과 팔도 기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식 대상자는 손 또는 팔 절단 부위에 대한 창상 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 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 진단서와 손, 팔 장기 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환자의 수술실 감염이 여전히 비상입니다.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일회용 수술용품 수백 종도 버젓이 재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병원 감염 감시 체계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수술 부위 감염은 10%에 달합니다. 일회용품의 재사용과 대여기구 등의 소독, 멸균 문제가 원인인데 수술실에서 재사용되고 있는 물품 중 금지 품목으로 전문가들이 분류한 것만 219종에 이릅니다. 의료계에서는 수술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낮고 치료 재료의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의료기관의 손해를 줄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국민일보 오준엽 기자가 수술실 일회용품 재사용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뜨거운 탓에 병원마다 일광화상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햇볕에 탄 얼굴에 함부로 얼음을 대면 역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부는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면 붓고 빨개집니다. 심하면 물집까지 생기는데 이를 식힌다며 해당 부위에 얼음을 댈 경우 역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의들은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흐르는 차가운 물에 15분 이상 또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15분 이상 덮어두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연합뉴스 김도윤 기자가 일광화상 대처법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제약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비아그라 복제약만 116종, 고혈압약 복제약은 무려 570종이나 되지만 관리가 허술해 문제랍니다. 전문가들은 복제약이 난립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위탁, 공동 생동성 시험을 꼽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하면 별도 자료 제출 없이도 생동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복제약 수백 개가 시장에 쏟아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복제약 판매 허가 후에는 값싼 원료로 교체해도 품질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인데요. 매일경제 김혜순 기자가 관련 내용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진행해온 메디컬TV의 정보플라자 7이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오늘 마감됩니다. 정보플라자 7은 새로운 형식의 컨텐츠를 보강해 여러분께 선보일 계획인데요.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가공, 전달하면서 추구해온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소임과 몰가치한 상업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방향성을 올곧게 지켜온 정보플라자 7. 더욱 알차고 참신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큰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